첫 번째, 일본 메론 한번 볼게요. 일본 메론. 일본의 시조카라고 하는 메론인데, 일본에서 가장 비싸게 판매되는 최고급 멜론. 온실 내부는 여러분들 지금 양액재배 지금 하거나 시설하시면 양액재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돼지가 흙이에요, 그냥. 웬흙을 가지고 하는 게 제일 좋아. 그래서 저 겉 안에 지금 흙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걸 3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요. 요 품종은 일본 시즈오카에서 재배하는 유리 온실형 메론. 그래서 그렇게 많이 생산도 되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한국으로 얘기하면 체험 농장 같은 그런 유형이에요. 근데 온실 안에 못 들어갑니다. 밖에서만 봐야 돼. 자, 그 농장에서 준 거. 요게 멜론으로 만든 주스. 저기에 사용되는 멜론은 정품이고 주스나 빵을 만드는 것은 전부 다 비품. 팔 수 없는 멜론 가지고 만든 것들. 그래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그런 농사의 하나의 방법이 있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농업도 하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젊은 층들한테는. 나이 드신 분들은 뭐 사모님 할 수 있거든요. 자, 여기는 이제 일본 최북쪽입니다. 북해도 유바리라고 하는 동네. 그 동네에서 재배하는 유바리 멜론인데, 여기는 전부 다 포복 재배입니다. 1년에 딱 한 번밖에 농사 안 해. 여기서 멜론을 재배한 농가는 158농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팝니다. 이 멜론은 속이 주황색 멜론. 그래서 적육계라고 그럽니다. 향이 굉장히 멜론이 좋아요. 딱 쪼개면 향이 확 들어. 근데 한국 멜론은 거의 향이 없습니다. 여기는 이제 일본 최남쪽. 아까 시조카는 일본이 약간 중심부가 되겠습니다. 북해도는 가장 위쪽. 그 다음에 구마모토는 일본의 가장 아래쪽. 이 동네가 멜론은 가장 재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 동네 가면 멜론 돔이 저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이 안에서 모든 멜론의 유통을 다 해요. 이제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멜론. 이것은 반지주형 재배. 반지주. 그래서 줄기는 눕히고 과일만 띄워서 매달아주는 거. 그냥 땅바닥에 있으면 땅바닥에 접시를 깔더라도 흔적이 생겨. 저 하얀 접시 있죠. 저걸 가지고 멜론을 전부 다 받침대로 놓는 거거든. 근데 놔둔 상태로 오래 가면 거기 흔적이 아주 크게 생겨. 그래서 돌려주기 작업을 해요. 이제 그런 번거로움이 없이 하기 위해서 반지주. 과일만 위로 띄워서 재배하는 방식.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다 본 멜론이고, 요건 처음 보신 멜론일 수도 있습니다. 파파이아 멜론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재배하는 곳은 경북 고려. 여기가 최대 주산지. 타 지역에서는 거의 재배하지 않습니다. 왜? 가격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동네만 재배를 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농가수가 한 200농가 정도 돼요. 전부 다 포복 재배로. 이제 그런 멜론이 있겠다. 미국입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인데, 한국에서는 포복 재배하면 다 죽습니다. 청량의 수박을 노지에 재배하는 농가 있어요, 없어요? 노지 재배. 터널 재배. 없어. 근데 전북 진안에 가면 지금도 포복 재배를 하는 농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노지에 터널을 씌워서. 올해 지금 그 농가들 대박 났어. 내가 거기 월요일 날 갔다 왔는데, 개당 한 2만 원 좀 넘는 가격이 지금 판매가 됩니다. 공판장 가격이. 지금 소비자 가격이 거의 3만 원대 되잖아요. 3만 원대. 그래서 노지 수박 가지고도 그 지역은 거기가 해발 한 450m 정도 되는 거. 그런데 이제 비가림을 해보니까 재배는 가능하다. 대신 타 산지에 비해서 온도가 낮다.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가능해. 근데 그 외의 지역에서는 제가 거의 보지를 못합니다. 근데 여기는 재배를 하고 있어요. 미국의 캘리포니아. 이 농가가 한 40가지 품목, 아몬드부터 시작해서 멜론까지 재배를 하는데, 총 경지 면적이 7,300헥타. 그러면 청량군 전체 경지 면적보다 많을 수가 있어. 한 농가가. 연간 매출 1조. 한 농가요.
멜론만 2,300헥타. 그러면 대한민국 땅에서 재배하는 전체 농가 면적의 5배 정도가 많아. 이제 그 농장입니다. 밭에서 다 해, 일을. 수확하고, 선별하고, 박스 작업까지. 네. 다 끝납니다. 이 멜론이 한국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그런데 이제 그 땅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수확해서 인행실에 들어갔다가 다시 컨테이너에 실어서 배 선적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검역하고 그 다음에 매장으로 올라가서 판매되는 데까지 빨라야 40일이 걸려. 네. 그런데 한국 거 멜론 지금 저기 동남아시아 쪽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은 한 일주일 걸립니다. 일주일 걸려도 그 나라에 가면 과육이 좀 물러져 가지고 덜 익은 걸 따달라고 그래. 네, 그런 맛이 없어. 근데 이 아이들 것은 프로입니다. 선도를 유지해 가지고 바로 수확하자마자 예냉실이라는 데로 들어가. 예냉실이 뭐냐? 0도에서 2도 사이에 온도 저장실에다가 집어넣고 10시간 동안 찬 바람으로 계속 불어 넣습니다. 그래서 멜론이 계속 숨을 쉬고 있어. 이 숨을 못 쉬게 막아버려. 이걸 예냉처리라고 그래요. 그러면 신선도가 보존이 돼. 그게 그 상태에서 그대로 그 온도를 가지고 배에 실리고 배에 실려서 한국이 하고 그걸 이제 콜드체인이라고 그러거든요. 한국에 와서 매장에 들어가서 판매될 때까지 그 과정을 거쳐. 그러니까 국내에 들어가서 판매가 가능하다. 요건 멜론 수확한 밭이요. 한 나무에 한 개, 두 개, 세 개가 달렸어. 한 나무에 두 개가 달렸어. 멜론 하나가 크기 위해서는 총 엽수는 최소한 20개가 필요해. 20개. 멜론 달려있는 아래쪽으로 10개. 멜론이 달려있는 위쪽으로 10개. 총 20개. 엽수를 더 많이 유지하게 되면 유인하는 작업을 한 번 더 해요. 하더라도 안전해. 그러니까 좀 더 엽수를 확보를 합니다. 기본이 20마디요. 이게 인행시. 트랙터 한 대에 멜론이 딱 실면 그 차가 그대로 들어와서 이 안에 트랙터 한 대분이 들어가게 돼 있어. 그래서 0도에서 2도에 강한 바람을 10시간 집어넣어가지고 숨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속도를 유지한다. 자, 품종에 따라서 입이 크고 적고, 그 다음에 엽병이라고 해가지고 길고 짧고, 네트가 굵고 약하고, 촘촘하고 드문드문 나오고 하는 여러 가지 품종에 따라 차이가 있다. 품종별로 네트의 차이, 과일 크기의 차이, 과형의 차이, 육질의 차이, 당도의 차이, 그게 다 달라. 그래서 지금 청양, 저기 북쪽, 저기 지밥산 북쪽으로는 지금 재배하는 품종들이 봄에는 신세계라고 하는 품종. 한번 볼까? 네, 봄에는 신세계라고 하는 품종. 봄에는 이제 빨리 심잖아요. 빨리 심으면 일조량이 해가 뜨거워지는 시간이 짧아. 두 번째로 온도가 낮아. 그런 경우에 과일 큰 놈을 심어야지 2kg 이상 멜론이 돼. 그래서 봄에는 신세계. 여름에 지금 심는 것들은 여기 나와 있는 바카스. 바카스는 바카스 달고나. 이 두 가지 이름으로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품종을 심는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수피아. 우리 선생님들이 얘기한 게, 노리킹하고 수피아 두 가지 품종이 들어가 있는데, 수피아는 무게가 많이 나가더라. 입이 적더라. 근데 노리킹은 과일은 수피아랑 비슷한데 크기가 무게가 훨씬 덜 나가더라. 입이 너무 커서 관리하기 힘들더라. 잠깐 그런 얘기를 해요, 밖에서. 이게 품종의 특성이요. 보면 이게 이제 가시고요, 가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두께. 이 두께가 아주 두꺼워. 그래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면적이 많아진다. 같은 크기여도.
자,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 남바로 나와 있는 것들은 이제 앞으로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 품목들 점검하고 있다는 거. 자, 이게 뭐냐? 하미과예요. 하미과. 일반 메론은 육질이 부드럽다. 요것은 육질이 아삭거린다. 일반 메론은 당도가 15도 있으면 굉장히 맛있는 메론이에요. 먹으면 손에 과즙이 묻으면 찐득찐득해. 그렇게 당이 좋아. 요것은 15 가지고는 맛있다 정도밖에 못 느껴. 17, 18 정도가 가야지 맛있구나고 느껴져. 저 품종들이 재배가 조금 까다로운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 소비자들의 소비의 맛이라고 할까? 식감. 이것들은 참외나 수박을 먹기 때문에 부드러운 것보다 아삭거리는 걸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러한 품종들을 먹어본 소비자들은 이 메론을 사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판장에 가면 안 팔려. 왜? 소비자가 모르니까. 직거래로 팔았을 때 먹은 사람들은 반드시 재구매가 이루어지나 아직 시장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재배를 못해. 다만 지금 국내에서 경북 구미시 농업기술센터가 25농가의 조직을 만들어서 금년에 시범사업을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교육 컨설팅은 지금 몇 달 차, 5달 차 지금 해주고 있네.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근데 거기는 이 품종들은 한 주에 2개를 달아요. 납품업체가 논산에 있어. 모두유통이라고. 그 회사가 가져가는데 자기들이 와서 따가는 조건으로 개당 5,000원씩. 과일의 무게는 1.4kg 이상에서 3kg가 넘어가지 않으면 돼. 큰 놈들은 걔들이 또 못 팔아. 그래서 일주에 2박을 달아가지고 파는데 하우스 150평짜리 폭이 좁은 거. 거기에 4줄이 들어가는데 4줄에 약 1,100개가 들어가. 1,100주. 1,100주가 들어가는데 1,100주 곱하기 2,200개요. 200개 털고 약 2,000개 정도 팔아. 그러면 5,000원 잡고 얼마? 1,000만원. 자, 아까 내가 노동일수 얘기했잖아요. 심어서 이 품종은 과일을 매달지 않아도 됩니다. 그 네트의 윤곽이 예쁜 게 아니고 엉성하니 그냥 갈라져만 있어. 그렇게 예가는 따지질 않아. 과일의 무게, 과형 그 정도만 따져요. 그래서 어딘가는 다 납품이 가능해요. 봄에는 슈간 요 품종, 지금 재배하고 있는 것은 하미키. 이 2가지 품종을 선택을 해서 봄, 그 다음에 여름 유형으로 지금 재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하우스가 좀 있긴 있는데 그냥 그 시장에다가 출하할 정도의 면적이 안 돼. 그런 경우는 이런 품종을 재배해서 직거래 유형으로 판매했을 때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면은 봄작형, 가을작형 2번 하면 한 평 사. 예를 들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농업을 하고 계시지만 다양한 각도에서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 그 얘기입니다. 이 정도 메론 만들어지면 시장에 가서 최고로 칩니다. 다만 당도는 14 이상이 올라가야 정말 맛있는 메론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시장이 요구하는 당도는 13 이상이면 되는데 14, 15 정도가 나와야지 정말 맛있는 메론 그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국내에서 재배가 되고 있는 저육계 메론, 아까 일본 북해도에 유발이라고 하는 동네가 속이 빨간 메론이라고 그랬죠. 국내에서 몇 가지 품종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재배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 요것들이 한 60일 정도, 수정이 끝나고 나서 한 60일 정도 경과가 되면 당도가 한 14, 15 올라갑니다. 굉장히 맛있어요. 근데 한국 시장의 저육계는 아직 소비가 없다. 소비자들의 소비 인식이 저육계에 대해서 별로 없어. 근데 이 메론을 먹어본 젊은 층들은 샀더라 그 말입니다. 이제 토양에서 재배하다 보니까 힘들어. 작물 수확 끝나고 날 때마다 노다리 쳐야 되고 다시 두둑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우스를 20년, 30년, 40년, 50년 하다 보니까 땅이 망가져 있어. 그래서 이 땅에다가
상토를 집어넣습니다. 이 상토는 되게 특수한 상토예요. 그래서 두둑을 만들고 두둑에다가 골을 이렇게 파고 이 골 속에다가 상토를 집어넣고 재배하는 방식. 이건 제 농장이에요. 얘가 지금 좀 멀칭 있죠? 파란 색깔. 저는 재활용하려고 올려놨어요. 그럼 끄집어 내려서 다시 쓸 거예요. 그렇게 채워서 재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재배된 거. 아까 지금 여기 센터 선생님들하고 얘기했던 거 수피아라고 하는 품종이 이렇게 메론이 만들어져요. 이렇게만 만들어 놓으면 100% 턱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상토를 가지고 흙 대신 활용하는 방식, 요거 쏴가고 바로 심으면 돼. 쏴가고 바로 심고, 쏴가고 바로 심고. 기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양액 재배에서 배지가 들어가잖아요. 땅 속에다 배지를 집어넣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노동력, 그 다음에 시간, 세 번째 토양에서 발생되는 문제, 해소, 이런 큰 장점들을 가지고 응용을 했는데 양액 재배보다는 비용이 훨씬 덜 들어가지만 초기 투자 비용이 들어간다. 6m에 저 상토값이 약 한 4만 원 정도 들어가. 근데 그걸 사용하는 횟수는 지금 내가 4년 차 썼어. 그대로 놔둔 상태로.